자, 반갑습니다. 신윤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11장에서는 우리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배웠던 총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데이터 시각적 분석 되짚어 보기라는 이름으로 장의 이름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풀이를 6강에 걸쳐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하고 공부도 복습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자, 대시보드의 이해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태블러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이제, 어떠한 결정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대시보드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작동도 시켜보고,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장의 목표는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워크시트, 그죠? 워크시트에서만 놀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죠? 그래서 워크시트에서의 차트 작업을 중심으로 뭐 이중축이든 결합축이든 무엇을 사용하든지 간에 차트 안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와, 그죠? 그리고 분석 패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차트를 완성하는 그러한 차트 작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태블러의 다양한 기능을 익혀 봤습니다. 앞에서 11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거의 두루두루 다 복습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차트 구성부터 우리가 배웠던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필터, 그리고 이중축, 그죠? 그리고 분석 패널, 그리고 맵, 지도 등, 물론 지도 부분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죠? 등 태블로 활용을 위한 필수 기능까지 모두 시트, 우리 요 아이콘 기억나시죠? 그죠? 시트라는 이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학습이었어요. 이제는 시트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은 시트를 넘어서서 이제는 시트가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어 버리는 대시보드를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 태블러의 데이터 작업창에서는 워크시트 이외에도 또 다른 작업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대시보드와 스토리인데요. 그래서 작업창 하단에 새 워크시트 아이콘 오른쪽에 있는 바둑판 모양의 아이콘이 바로 이거, 요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랑 다르죠. 얘는 시트고요. 얘는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얘는 대시보드가 됩니다. 물론 그 옆에 펼쳐진 책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요렇게 디테일하게 보시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토리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트를 누르면 어떤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그죠? 어떤 데이터셋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시트를 누르면 이 시트 작업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게 이루어졌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시트라는 공간 말고 또 바둑 모양의 대시보드와 또 그 옆에 펼쳐진
책 모양의 아이콘이 되는 스토리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공간 모두 개별 워크시트를 우리가 하나씩 만드는 그런 시트들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한다는 측면에서는 둘 다 동일해요. 대시보드나 스토리는. 그런데 이 각 공간이 시트를 조합하는 방식은 대시보드와 스토리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대시보드이고요. 그거보다 이제 뭐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활용이 적은 게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우리가 이제 모든 차트 작업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대시보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여다볼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실전에서는 활용 빈도가 낮은 스토리는 주요 내용만 가볍게 짚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시보드를 잘 만들면 마치 파워포인트처럼 뭐 그렇게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요. 예, 아무튼 그러한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껏 시트라는 작업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러한 시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합을 하여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한다는 측면에서는 대시보드와 스토리는 비슷한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 공간이 시트를 조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시보드를 많이 상세하게 들여다볼 것이고 상대적으로 실전에서 활용 빈도가 낮은 스토리는 주요 내용, 이게 어떠한 기능이다 라는 정도만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좀 내용이 이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개념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잊지 말고 좀 익혀 두었다가 우리가 또 실습할 때, 그때 이론적으로 설명했던 부분이 이런 거구나.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알겠죠? 자, 봅니다. 두 번째 절인데, 대시보드의 구성 요소는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워크시트, 즉 줄여서 시트, 그리고 개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3개로 구성이 되는데요. 대시보드는 태블로 대시보드. 그러면 우리가 대시보드라는 거는 도대체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부터 대시보드 이런 얘기를 한 번씩 언급을 했었어요. 그죠? 대시보드라는 거는 한번 보시죠. 원래 대시보드 뜻은 왜 여러분들 물론 뭐 학생들이라 자동차가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자동차는 다 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나 혹은 비행기 운전석에는 저도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동차를 빗대어 한번 설명을 해보죠. 거기에 운전석에 보면 앞에 있는 속도계도 있고 RPM이라고 하는 엔진 회전수도 있고 속도 몇 킬로미터, 그죠? 그리고 휘발유든 LPG든 자신이 쓰는 연료에 잔량등이 주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로 나타내는
계기판 다 합쳐서 그죠? 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도구의 대시보드 기능은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를 시각화하고 화면 하나로 묶어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열한 상태로 동작을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어떻게 취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시보드는 비즈니스 도구로 자동차의 대시보드 이름을 따서 된 겁니다. 그러면 대충 대시보드가 계기판이구나, 여러 개의 시트가 모여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태블러의 대시보드는 시트와 개체 오브젝트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액션 즉 동작으로 연결한 종합 정보 상황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로 치면 계기판이랑 비슷하죠. 계기판에도 뭐예요? 연료가 떨어졌다, 한 칸 남았다 그러면 불 들어오고, 그죠? 예, 뭐 잘못됐다 그러면 뭐 에러, 요즘에 자동차 참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문제다 이렇게 막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태블러의 대시보드는 시트와 개체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액션으로 연결한 종합정보 상황판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기반으로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세 가지의 요소를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알아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시트이다. 시트는 워낙 우리가 지금껏 사용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배운 여러 기능들의 총체적인 결합으로서 구성된 시각화 결과물이 바로 우리는 시트의 표현이 되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던 기능, 뭐 함수도 있었고, 뭐 이중축, 결합축, 뭐 그리고 또 뭐 하여튼 많았어요. 그죠? 뭐 우리가 서식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등등. 그죠? 그리고 측정값, 그리고 차원, 뭐 이런 거 등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시트에 원하는 차트를 시트에 표현을 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대시보드를 정보 종합 상황판으로 정의를 했을 때 시트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자동차의 계기판에 보면은 엔진, 그리고 뭐 속도계 뭐 등등이 다 모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트는 실제로 정보 부분을 대시보드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시보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시트에 대해서 시트를 통해서 수많은 차트를 그려왔던 것이죠. 대시보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유는 아시겠죠,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오브젝트인 개체입니다. 자, 개체는 대시보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대시보드가 우리가 막 시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우리가 결합을 할 건데요, 대시보드로. 그러면 이 개체는 대시보드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차트들의 대시보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요. 그리고 UI, UX, 디자인적인 요소를 더하기 위해 사용되는 양념,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치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치킨에 이러한 여러 가지 부위가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양념치킨이면 양념치킨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입힐 수가 있잖아요. 그거 양념 때문에 또 사람들이 치킨을 찾듯이 그죠? 예. 그래서 양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체입니다. 개체, 오브젝트. 그래서 설명을 추가하기 위해서 텍스트 박스, 디자인을 강화하기 위한 이미지, 여백을 만들기 위한 빈 페이지 또는 다른 화면으로 편하게 넘어가기 위해 설정하는 우리가 탐색 버튼 등이 모두 개체의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추가하기 위한 텍스트 박스, 디자인을 강화하기 위한 이미지, 여백을 만들기 위한 빈 페이지, 다른 개체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탐색 버튼, 그리고 등이 모두 개체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개체는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얘가 정보 부분, 시트가 정보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다면 개체는 이러한 정보 부분을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오브젝트, 개체, 양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마지막으로 동작입니다. 액션이죠. 자, 동작이라는 이 액션을 통해서 우리는 대시보드에 여러 가지 개별 시트들이 모인다고 했죠. 그 개별 시트는 대시보드 위의 또 다른 시트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연결이 되면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시보드 위에 올라간 시트는 각각의 개별적인 이야기를 풀어내죠. 엄밀히 말하자면.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2021년 매출은 얼마이다 라는 것과 서울에서의 매출은 얼마이다 와 같이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을 한다 이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차트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2021년이라는 필드를 주고 세일즈 주면 바로 나오죠. 그죠? 이건 전체 매출을 말하는 것이고 필터에다가 이거는 어드레스 SD에서 아무튼 디테일 버전에서 서울특별시만 클릭을 해서 우리는 세일즈가 매출액이 얼마다 이렇게 충분히 이제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을 한다 이 말이죠. 시트는. 그죠? 그런데 하지만 대시보드에 올라간 시트들이 동작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이 시트와 이 시트가 연결이 되면 2021년 서울에서의 매출은 얼마이다 와 같이 연계된 정보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시트와 시트가 연결이 돼서 2021년의 매출이 현재 이렇고 그 중에서 또 2021년의 서울의 매출은 또 이러하다 라고 우리가
시트끼리 연결해서 액션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효과가 단순하게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그냥 누구나 다 아는데, 이 동작에서 시트 간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시트를 한 개, 두 개, 하나씩 이렇게 더한 거잖아요. 그런데 1 플러스 1의 2다 라는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드려 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태블로의 대시보드가 뭔지, 그리고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시트는 어떠한 정보적인 부분을 역할을 하는 거, 개체는 뭐라고요? 양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작은 시트 간의 연결이다. 그래서 연계된 정보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기능.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다음 장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는 바로 직급, 산업군, 그리고 태블로의 경험 수준 등을 가리지 않고 많이 나오는 질문이겠죠. 어떻게 하면 좋은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동의하는 좋은 대시보드의 출발점은 바로 이야기하듯이 전개되는 화면, 즉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화면이 되면서 사람들의 이해를 얻어내가는, 그죠? 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도 우리가 시각화를 쉽게 풀어서 흘러가는 형태, 이야기하는 형태로 쭉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화면이 아닐까 싶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비유를 해보면 이런 의미에서 어떤 기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요즘에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자는 기본적인 기자의 역량을 갖추고 기사를 쓰는 사람이라고. 근데 요즘에는 워낙 가짜 뉴스도 많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건 정상적인 기자, 그리고 역량을 갖춘 기자, 정직한 기자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기자가 기사를 쓰듯이, 그죠? 만든 화면이 바로 좋은 대시보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자는 기사를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쓰지 않죠. 맞잖아요. 그 기사 하나를 쓰기 위해서 특종 잡기 위해서도 바쁘고 등등하는 이런 직업군을 가진 기자분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일단 기초 정보를 확인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정보를 구조화하는 작업을 당연히 거쳐야 되겠죠. 맞습니까? 구조화, 스트럭처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구조화를 할 때 바로 이 정보를 구조화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OW1H 육하 원칙이죠. 기사가 기사를 쓰는데 맞잖아요. 그죠? 예. 뭐 그냥 뭐 자기 생각나는 대로 기초 정보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카더라라는 통신으로 그 정보를 기사를 낸다면 그거는 기자로서의 역량이 없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태블로 대시보드에 기사 작성 방식을 접목을 하면 어느 정도 다음과 같은 대시보드 구성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육하 원칙, OW1H 원칙에 의거해서 각각의 시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주제에서 시간적, 언제, 그리고 공간적, 어디서 맥락을 파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주요 인물, 누가가 있나.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차트를 구성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논의의 쟁점이나 대상, 즉 맥락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죠? 비교 맥락. 그래서 이게 바로 무엇을 쓸 what도 이제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나타내는 방법, 수단 또는 방법, 어떻게, 그리고 이거를, 이 차트를 왜 나타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추가했는지, 그러한 근거나 이유, why, 그죠? 등이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맞잖아요. OW1H를 다 만족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육하 원칙의 구성 요소 중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나? 그게 바로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구성 요소 중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만약 있다 한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좋은 이야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빠진 부분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작업이죠. 이것도 기초 정보를 파악하는데 일련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빠진 부분을 우리가 파악